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 나가야 되느냐, 또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서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형법 총론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니까 형법 총론 강의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괜히 시작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형법 총론하고 헌법이었습니다. 형법 총론 기본서를 보는데 이게 도대체 한국어야 일본어야 뭐야? 물론 한글로는 돼 있는데 도저히 영어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설명을 봐도 잘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제 속에 들어와서 저는 이제 기본서를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할 때마다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이걸 주문 외우듯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본서 읽는 법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서가 여러분들 수험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지만, 바탕이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 나가야 되느냐, 또 그걸 다 알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이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양을 훨씬 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공부의 깊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기본서가 담고 있는 것은 뭐 이 정도로 갑시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일부예요, 일부. 예. 이걸 위해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서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아니면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그 부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떨쳐내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필요할 때 보셔도 돼요. 다른 교재 보면서 이거 이해가 쉽게 되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기본서로 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위론이 나오죠, 그죠?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나오고 목적적 행위론 나오고 사회적 행위론 나와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나중에 중간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나오다가 나중에 또 유효성 인식, 그죠? 책임 파트에 나가서도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그럴 때 이제 기본서 뒷페이지 보면은 행위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어디에 있다. 그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행위론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싶다. 행위론이 이때는 이 말하고 또 이때는 이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럴 때 이 기본서를 가지고 뒷부분에 행위론 이렇게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왜냐면 이게 한 페이지에 한 면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나오다가 또 중간에 나오다가 또 뒤에 나오다가 그래요. 그럼 페이지가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찾아보시면 행위론에 대해서 이런 의미구나, 또 이런 목적이 있었구나, 이걸 이렇게 해야 이 범죄에 대한 구성들이 제대로 되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와 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도 된다. 그리고 읽고 싶은 부분만 먼저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지식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씩 더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기본서를 잘 읽어 나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억지로 내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1독, 2독, 3독 하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는 효율이 다 다릅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본서가 잘 안 맞고 기본서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으로 나가면서 대신 이 기본서는 기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모를 때 돌아오고 또 보고 싶을 때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잖아요, 그죠? 기본서를 보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자들이 반친절하십니다. 이 책은 사실은 처음, 그죠? 형법 총론 같은 경우에는 법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법률 공부를 처음 하는 분들이 보는데 사실 기본서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자세히 봐야 이해가 되느냐? 아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어려워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해지고
나중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뭐냐면 기본서에 설명이 돼 있는 것들, 이것을 이 공간을 다 메우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위론이 이렇게 나와요. 야, 가장 큰 게 이제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죠?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내가 칼 같은 걸 찾아요. 찾아서 저놈한테 이제 다가가서 저놈을 찔러요. 너무 잔인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률 과목을 대하는 분들 잔인하고 지저분한 거 결국 많이 보시게 되니까 가장 간단한 예예요. 그죠?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행위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인과적인 행위로는 어때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많은 용어 설명이 어려운 용어들이 나와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제가 그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차원에서 자기 차원에서 내가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인과적 행위로는 눈에 보이는 시점부터 끝나는 종점까지 그것을 행위로 보는구나. 물론 학문적으로 따지면 제가 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치기에 어느 정도 충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인과적 행위로는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죠. 어떤 놈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눈으로 보이는 이것을 행위로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행위로 보고 목적적 행위로는 그 의사를 가졌을 때부터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거예요. 목적적 행위론이 그렇죠. 목적적 행위론이 이게 주관적 구성 요건에 넣는 거죠. 근데 원래 시작됐던 인과적 행위론은 이거는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 나중에 책임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책임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굉장히 깊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잘라서요. 거기서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그냥 이것을 이렇게만 보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행위로 보고 이거는 안 보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거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면 더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수를 보면서 본 파트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기본수를 봐서 다 알 수 없는 것들은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상상이 맞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험 치기에 오류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렇게 기본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서를 보면서 양이 굉장히 많죠. 이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식할 수가 있어요. 압도가 돼요. 이걸 언제 다 보냐? 이걸 언제 다 봐요? 다 못 봅니다. 다 못 봅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스스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건 강의를 듣고 학원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어도 뭔가 안 잡히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실수를 범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오류가 생기고 와닿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와닿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만이라도 기본수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대략적인 그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그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생각을 해서 이 행위론에 대한 그림을 읽었다. 다 이해가 된 것 같다. 근데 그려놓지 않으면요. 한 달 지나서 또 새로워요. 또 다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까지 딱 정리를 해놓으세요. 내가 여기까지 이해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행위론에 대한 그림은 이거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공부가 끝이 아니라 계속 점검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수정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서는 다 읽을 필요 없다. 다 읽으면 좋지만 다 못 읽으실 거예요. 다 못 읽는데 이걸 다 읽어야 된다. 우리 목적이 기본서 읽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 실력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이 기본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기본서를 다 읽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성적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서를 대신 이용은 해라. 이용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읽어라.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의 내용을 봐라. 그리고 내가 이거는 정말 정리를 이번에는 한번 해놓고 싶다. 그러면 다른 잡다한 교재들도 정리하지 말고요. 그건 짜깁기 하는 거예요. 짜깁기. 짜깁기 하는 거라서 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잘 안 맞아요. 하지만 기본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으면 그것은 거의 시험을 치기에는 충분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말고 기본서를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